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그 알파헌터 두 번째 주제였던 우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 나승두 연구원, 그리고 김수정 연구원, 그리고 한대훈 연구원이 같이 쓴 이 우주에 투자합니다라는 책을 지금 제프 베조스가 들고 있는 그림을 제가 만든 건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참 우주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책까지 쓸 정도로 관심이 많았고, 스터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이번에는 나승두 연구원과 함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김수정 연구원과 함께 우리가 지금 진짜로 달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다면, 두 번째 이제 나승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할 것은 약간은 조금 돈에 좀 더 관점이 초점이 맞춰져서 우주로 가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왜 이렇게 우주로 보내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바로 어제죠, 화성의 퍼시비어런스라는 달 그 탐사선이 무사히 착륙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서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정말 고퀄리티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아주 짧은 부분만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고 나승두 연구원의 세미나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움직이는 과학실험실 큐리오시티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제5대 로버 퍼시비어런스는 기본적으로 큐리오시티와 동일한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어진 감속 시간은 6분 50초입니다. 대기 진입부터 터치다운까지 6분 50초. 7개월을 날아온 퍼시비어런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로버가 스카이 크레인에 매달려 내려옵니다. 감속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충격으로도 로버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강 작업을 해야 합니다. 로버가 흔들리면 제트팩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터치다운. 드디어 퍼시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나승두 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승두 연구원이 오늘 얘기해 주실 것은 우주, 목표가 아닌 수단의 시대다. 이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군지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 SK증권에서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나승두입니다. 네, 잘생겼어요, 엄청. 아, 네,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실 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네, 자지구레한 것들은 좀 빼고요. 그냥 뭐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주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음, 대한 어떤 그런 논란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우주 항공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하드웨어, 하이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 전문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우주 항공 산업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빅데이터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단순히 어떤 그런 제조회사에 부여되는 밸류에이션 가치와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당연히 달라질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지금 무슨 뭐 목표 주가를 제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숫자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어떤 숫자의 계산 이런 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회사에 대한 가치 뭐 판단 이런 것들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어떤 산업의 변화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중요한 말을 해준 것 같은데, 야, 이게 뭐 제조회사 보지 말고 데이터 만드는 회사야. 요 얘기를 해주셨고, 가치에 대해서 이게 내가 숫자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방향성을 내가 한번 네. 제시해주겠다. 이런 네. 얘기로 들립니다. 뭐 사실은 뭐 서두에 계속 길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음. 데이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지금 이미 모두 다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을 이용한 어떤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섹시하고 매력적인 데이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데이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치. 가장 스피핑. 그쵸. 새로운 거, 아무도 새로운 모르는 거. 어, 뭐 마치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할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기보는 이세돌한테 졌던 기보인 것처럼 그렇지. 네, 뭐 새롭게 다가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주에서 찍은 어떤 데이터, 우주 항공의 그 산업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그 누구도 아직까지 쉽게 얻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가치가 계속 부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그림 하나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음. 지금 뭐 여러 측면에서도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우주 산업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발사체의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다. 뭐 스페이스X가 여러 번 이제 발사체를 회수해서 이제 뭐 발사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이미 많은 채널을 통해서 보셨을 거고요. 발사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는 거 플러스 이제 그 로켓에 실려서 하늘에 이제 항공으로 발사되는 그 로켓 자체의 크기도 많이 작아져서 한 번 발사할 때 여러 대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지금 현재 있는 요 위성 요 크기가 실제로 보시면 500ml 생수병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삼다수. 네네.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2리터짜리 생수통도 아니고 500ml짜리 생수병 크기만 해요. 500ml.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드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사이즈.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진짜 때문에 조그맣다. 네, 요 위성도 하늘에 올라가서 1, 2년 동안 지구를 궤도를 따라 돌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채집할 수 있는 그런 위성들을 할 연구하고 일은 조금해도 할 일은 다 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에 대한 내용도 뒤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고 있는 스타링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사실 스타링크가 뭐 바다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스타링크는 테슬라라는 돌아다니는 모빌리티 수단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아마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인류의 다행성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괴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위해서 캐시카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는 테슬라를 판매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테슬라에서 활용하는 이 카 인포테인먼트를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5G급 속도로 언제 어디서든 제공한다. 이거를 구독 경제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화 시킬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저는 전문 생각합니다. 용어들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네네. 자, 우선 스타링크를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해주면 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아까 보여드린 그런 자그마한 위성들을 기존의 위성들보다는 낮은 궤도로, 궤도로. 네, 기존 위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만 킬로미터 이상 위에 떠 있는 3만 위성들인데, 킬로미터. 네. 근데 저궤도 위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상에서부터 200에서 2000km 사이를 이제 저궤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200km면은 우리 그 서울에서 강원도 가는 정도. 강원도 정도? 네, 대전 조금 지나서 가는 정도가 그거를 될 옆이 텐데. 아니고 위로 올리면 네. 이제 그 정도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높긴 높지만 높죠. 고궤도 위성에 비해서는 훨씬 낮고 네. 저궤도 위성이다. 여기다 네. 이제 스타링크라는 게 이걸 전부 다 싹 다 깔아버리겠다. 네. 지구를 싹 덮어버리겠다 이거 그렇죠. 아니야? 위성을 최소 10,000개에서 많게는 40,000개까지도 쏘아 올려서 10,000개를 언제 쏴? 이거는?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작은 위성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한 번 많이 발사할 때 몇 개씩 막 들어가요? 가장 최근에는 100개씩도 동시에 쏘는데 아. 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한 번씩 또 발사를 할 수가 있어서 매주 뭐 3, 40개씩 계속 꾸준하게 발사한다고 그럼 하면 100개씩 100번 하면 10,000개야. 그쵸. 네. 그러네. 일주일에 한 번씩 쏘면 2년이면 다 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와.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베타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 베타 테스터를 모집한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죠. 여기는 인공위성 저궤도를 쏴서 네. 테슬라에서 받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은 당장 이제 뭐 진짜 핸드폰 통신처럼 그냥 통신을 테스트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테슬라라는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있어야 됨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율주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통신이 한 1초 정도 끊긴다. 그러면 죽음이죠. 네, 뭐 사망 사고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끊기지 그걸 않아요, 위해서는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게 그때 우리 얘기 들어보면은 테슬라 얘기도 야 엄마 테슬라, 아기 테슬라 막 이런 얘기해서 네네. 아기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얻으면 네. 저기 클라우드에 있는 엄마 테슬라가 네. 야 얘야 여기서는 우회전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다고 하요. 네네네네. 그것도 이제 VTX인 거지. 결국은 그쵸. 인공위성을 통해서 엄마 테슬라 나 어디로 가야 돼? 우회전해야 돼? 좌회전해야 돼? 네. 이런 거 물어보면 바로바로 알려주는 맞습니다. 끊김없는 인터넷. 네. 이게
스타링크가 너무 네, 쉽네 이거. 스타링크로 구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까요? 네, 요거 네. 다음이 이제 네.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원웹이라는 건데, 음. 뭐 스타링크와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이거는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다면, 원웹이라는 비즈니스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손정희. 회장님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상당히 그 비전 펀드가 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맞아요. 이제 이 원웹이라는 회사에다가 추가적인 투자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완전히 끊긴 건 아니고 지연되다 보니까 원앱이 조금 힘든 시기, 경색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한번 했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영국 정부와 인도의 최대 통신회사 중에 하나인 바르티라는 회사가 둘이 손을 잡아서 원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했군요. 네. 이해관계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를 통해서 원래 EU 국가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될 테니 독자적으로 인공위성 그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원앱을 선택한 게 필요했었구나. 있고요. 네. 인도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아시아 패권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다른 기타 국가들에도 이제 본인들의 통신 서비스를 좀 제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원앱을 노려본 그런 뭐 이해관계가 서로 좀 잘 맞아 떨어진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앱 상황은 그럼 어떤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인공위성 발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한 30기 정도까지도 인공위성을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30개. 네, 실제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발사 계획을 좀 밝혔는데요. 스타링크하고 원앱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금 한 가지 시사점을 얻자면, 네. 위성을 계속 발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위성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도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인공위성 어떤 그 몸체,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위성 제조하는 개수가 늘어나면 우리한테도 조금 더 영향이 있겠네? 이런 식의 해석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인공위성이 많이 쏘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위성과 통신을 해야 되는 지상에 설치되는 안테나 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까지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원앱도 굉장히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우주 산업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발사체라는 사실들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 회사가 워낙 압도적인 그 네. 상용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공위성이 위로 올라갔다가 네. 또 다시 내려와가지고 착륙하고 이러는데 뭐. 그쵸. 로켓이 막 갔다가 재활용되는 재활용되고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게임 끝났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위성 산업 자체를 이렇게 발사하는 로켓 발사체랑 네. 우주 항공에 떠 있는 위성체랑 그다음에 이제 지상에서 있는 안테나 같은 그런 지상체 그다음에 요거를 교류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위성 서비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뭐 2018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발사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시장 규모는 이런 위성 서비스나 지상체가 엄청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다는 말은 곧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로켓 못 쏜다고 징징댈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디라가 생각이 났냐면 네. 이 발사체라는 거는 결국 우주라는 산업을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네, 플랫폼이 깔려 있다. 그쵸. 근데 얘네들은 니네들이 와서 장사해. 뭐 이런 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오픈 마켓이 열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발사체가 됐다는 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우주 항공상에서 이제 그 지표면을 사진을 찍었을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의를 하고 가야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첫 번째는 이제 광학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이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내는 게 광학위성입니다. 실제로 위성도 보면은 이제 렌즈들이 달려 있어서 사진기처럼 비슷하게 사진 생겨 찍은 있고요. 거죠, 그냥. 네, 사진 찍은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위성이 워낙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스크린샷 찍는 것처럼 이렇게 탁 캡처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스캐닝처럼 지표면을 훑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광학위성은 사진을 찍는 거고요. 옆에 SAR이라는 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계속 쏘면서 지표면을 스캐닝하는 방식의
어떤 그 데이터를 얻는 그게 이제 싸위성이라고 보시면 뭔가 되는데 전자파를 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 그림은. 일장일단이 있죠. 사진으로 바로 찍으면 직접적으로 그 화면을 바로 인식하기에는 좋다는 장점이 이건 있는. 컬러고 이건 흑백인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식할 수 있는데 대신 사진 깜깜한 밤에 못 찍잖아요. 그렇지. 깜깜한 밤에는 못 찍고 네, 불을 위성들도 끄면 하나도 못 못 찍겠네. 찍고, 그러면. 네, 그래 못 찍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싸위성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영상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뭐 사시사철, 고 네,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비가 스캐닝할 와도 수 눈이 있습니다. 와도. 네, 대신 이제 이거를 좀 판독하기 위해서는 얻은 데이터를 조금 가공을 해서 잘 처리를 해야 이제 사진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그거 있긴 하나 하죠. 알았네요. 광학위성과 싸위성 네. 차이점.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뭐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뭐 해외에서는 이제 월마트 같은 기업들을 분석할 때 주차장 사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차들이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는지를 계속 파악한 다음에 차량 출입 대수 기록을 가지고 월마트의 매출을 뭐 좀 예측을 해본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월마트 야 매출 늘어나겠다. 네. 그런 식의 좀 데이터가 많이 그 위성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네, 다음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중동 지역의 뭐 유류 저장고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건데 워낙 해상도가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유류 저장고의 그림자의 농도 차이라든지 또는 뭐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여기에 얼마만큼 지금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그 초록색 화면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레이더 영상 같이 또 생겼잖아요. 네. 아까 이제 전자파를 던져서 이제 데이터를 얻는 싸 위성의 결과물인데 네. 핀란드의 아이사이라는 회사가 지금 얻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라는 게 결국에는 물질을 얼마만큼 투과하고 또는 투과하지 못해서 반사해서 돌아오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 탱크 안에 품질이 어떤 것까지인지도 다들 파악이 가능한 거죠. 너무 심하다 이거는 솔직히. 아니 여기 이거 위성 찍어가지고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죠? 땅에 뭐 매장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네. 여기는 거의 비어 있다. 네. 이거 안쪽 그림자 많은 거 보니까 다 비어 있네. 그렇죠. 여기는 다 찼네. 네. 이거 꽉 찼네. 네. 이건 절반 정도 찼네. 이런 식으로도 체크할 수 있고 이 그림에서는 아예 유종이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알 수 있다. 네. 알 수 좀 있습니다. 섬찟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땅덩이가 넓은 지역에서 이제 뭐 농산물, 이제 농작물을 키우는 어떤 그런 농부들한테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농부가 이야기하는 곳에 농작물이 제대로 크고 있고 작황 상태가 어떠한지까지도 위성 데이터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그런 금융 서비스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이게 상황이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이런 게 시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요런 데이터만 갖다 파는 회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의 아이사이라는 회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핀란드 방문하셨을 때 굉장히 극찬했던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그 싸 위성, 그러니까 레이더 전자파를 던져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모집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위성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회사라고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저 위성은 그냥 뭐, 도구일 뿐. 네, 부품을 사와서 하늘에 그냥 쏘아 올려서 1, 2년만 작동하고 떨어져서 없어져도 좋다. 1, 2년 동안 열심히 그 위성으로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거를 우리는 주력으로 한다. 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 지금 현재 아마 한 2기의 위성이 쏘아 올려져서 지금 아이사이의 소유 위성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펀딩에 성공을 했고요. 실제로 위성을 발사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또 펀딩을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천억 원 정도 펀딩을 성공을 했고 지금은 그 시리즈 C 정도를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이라는 얘기는 기업의 가치는 1조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1조는 넘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죠. 네. 참 1조면은 정말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네, 뭐 결국에는 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우주 발사체 하나 쏘는 것만으로도 다 같이 TV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발사되기를 기원하며 그쵸. 박수 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스타링크 위성 보시면 한 번에 막 30개에서 100개씩 동시에 위성을 막 성공적으로 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다 보니까 위성을 우리가 뭐 발사하는 것 자체에다가 어떤 큰 의미를 두거나 목표로 삼기에는 이미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얻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그게 이제 어느 분야에 사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이제 이 우주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 회사들을 그냥 기자재 업체로만 볼 것인지 음.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서 제공하는 그런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로 볼 것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단기간의 주가 상승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주와 관련된 거는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언제 될지 물론 아직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건 네. 맞으니까 그럼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오래 기다리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생각을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알기도 많이 하고 컨빅션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우주는 그쵸. 결국 된다. 네. 이런 나승두 연구원 정도의 컨빅션이 있어야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네. 아닙니다. 열심히 또 저희도 공부하고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에도 내용이 좀 잘 정리가 돼 네.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시장 팔로업이나 뭐 동향 같은 것들은 계속 추적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SK증권 리서치 센터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대훈, 나승두, 김수정 연구원이 같이 함께 쓴 책이 우주에 네. 투자합니다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죠? 관심 많고. 네. 네, 초반 그래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 책의 내용에도 이제 많이 내용이 있고 그 하드 카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네. 실제로 그 이북도 온라인에서 구매 이북으로 가능하셔요. 사시면 네. 바로바로 링크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바로 보실 수 있죠. 유튜브나 막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되면서 네. 공부하시기도 되게 편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북으로도 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우주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